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참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요. 자, 조철희 박사 통통통 새해 인사드리면서요. 자, 오늘 방송은 지금 신년에 2022년에 10가지 키워드. 자, 우리 이제 매년 한 10월인가 그때 이제 발표하는 김남도 교수의 저자들이 같이 쓴 내용, 이 키워드하고 저 조철희 박사가 보는 내용 한번 융합형으로 해갖고요. 같이 내용 한번 정리할 테니까 이 방송 잘 들어만 두셔도 2022년 트렌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년의 세상이 빨리 지나갔고요. 올해는 무슨 해라 그랬죠? 호랑이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랑이는 뭐 포효도 하고 항상 날렵하고 모든 걸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걸 갖다가 목표점이 있으면 달려가겠죠. 그래서 호랑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건강하시고요. 하시고자 하는 일 만사형통 대운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계속 진행하는 사항을 보니까요. 우리 생활이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인생이든 비즈니스든 저의 경험에서 보면 홉, 스텝, 점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3단 육상 경기 하다 보면 막 도약하다가 밟고 뛰고 점프할 때 잘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1년, 2년은 아마 주춤하신 분이 있다면은 자, 올해는 홉, 스텝, 점프의 단계로 한 번 좀 목표점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한 번 좀 저와 같이 방송을 들으면서 자, 파워, 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쉽게 다녔던 제가 지난 시간도 했지만 저도 올해 2022년에는 아마 이제 해외를 좀 다니려고 다 준비했다가 지금 상황을 좀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해외여행, 비즈니스 쉽게 가던 것이 멈추게 되고 제한되었습니다. 자, 동선이 축소됐지만 아마 올 겨울까지 진행하다 이게 좀 서서히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활에서 우리가 의식주에 한번 세 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다니던 게 기능과 패션과 다양한 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먹거리 문화가 올해 2022년도요. 상당히 시계 문화, 건강한 걸 먹어야 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되면 시계 문화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공간이나 재택근무 또는 비대면의 상황을 조절하면서 우리가 자신만의 공간 영역 가져가는 것이 너무 중요할 거라고 보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좀 얘기하면서 자, 김남도 교수와 같이 한 저자들이 한 키워드 중심으로 조철희 박사의 내용 한번 좀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호랑이가 될 거냐, 고양이가 될 거냐. 참 이게 아무튼 타이틀이 재밌습니다. 호랑이는 크고 고양이는 작지만은 자신의 반경, 생활 영역, 어떤 포식동물이지만 이 영역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올해 2년을 지내서 보면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기회를 잡을 거냐, 위기를 할 거냐, 그거는 올해 신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한번 좀 자신의 포지셔닝을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나노 사회가 된다. 여러분들 나노는 이제 빛의 파장이죠. 그만큼 속도가 빠르고 어떻게 보면은 속도도 빠르지만 나노는 작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동안을 우리가 경험하면서요. 개인에 관한 것도 그 다음에 혼자 하고 혼자 움직이고 이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제 밥 먹는 것도 혼자. 한 20년 전을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일본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생활하면서 보니까 혼자 밥 먹고 혼밥, 혼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도 2년 동안에 보니까 그런 문화가 어떻게 지금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개인화가 빨라졌다. 그리고 집, 학교, 회사 생활도 거의 소수 인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대. 각자 노세. 혼자서 잘하는 거 하고 잘하는 사람하고 연결해서 만들어가면 되지 않나. 그런 또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접한 정보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자신도 혼자서 머무르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우리의 뭐 4차 산업혁명이 2016년부터 이제 뭐 시작돼갖고 우리 생활이 빨리 왔지만은 우리는 산업의 세분화도 중요하고 여기에 또 공감 능력, 또 기업인이나 경영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 촉이라든가 감이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노사회에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머니러시입니다. 아마 돈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 우리가 좀 여담이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일단은 돈을 향해서 쫓아가면 돈을 잡으면 돈이 도망간다. 그리고 돈이 나한테 와서 붙게끔 내가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향해서 돌진할 때 성과가 나오고 또 돈이 또 보상의 대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과 상생 방향을 어디로 가냐가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 하실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증식해져 갖고 불어난 데면 우리 최고 좋지 않을까요? 해외 다니든 딴 일을 하더라도. 근데 이제 우리가 매일같이 고정된 시간에 가서 일하고 시간당 아니면은 주당 월급 얼마, 연봉 얼마를 받아서 그 시간을 채워야 돈을 받는다면은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성과지겠지만은 여러분들 생각 똑같을 거예요. 내가 투자를 하든 뭐 해서 내가 안 움직이더라도 A가 들어오고 B는 손해봤어. C가 들어오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든가 증권, 부동산 진짜 증식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는 이게 계속 증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러분이 머니러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득템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건 사는데 그냥 더 얻는 거 뭐 덤으로 얻는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뭐냐면 득템력은 갖기 힘든 물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제조업에서 물건을 만들면 광고를 하면 비슷한 상품을 우리가 똑같이 샀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뭐예요? 남이 안 갖는 걸 내가 갖고 싶고 아니면 남이 없는 걸 내가 만들어서 쓰고 싶고 남이 안 하는 걸 내가 지금 나의 고유한 라이프 스타일을 좀 만들고 싶은 세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가 아닌 획득의 이걸 어떻게 보면 희소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돈으로 구입할 수 없는 거. 갑자기 생각나네요. 옛날에 보니까 아메리칸 엑스프레스에서 오랜 전에 이렇게 썼어요. 프라일레스라고. 아니면은 카드 회사들이 했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의 생각은 다르겠지만은 자신, 소중한 자신의 어떤 희소성. 이것도 아마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조금 이거는 이제 용어가 rustic life라고 그래서요. 시골이라는 뜻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도심 생활이 있다 보면 어느 정도는 시골에 가서 좀 잠깐 쉬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저 이제 방송 보니까 저도 있다고 보였는데 방송 중에 자연인이라는 방송이 있었고요. 저도 이제 뭐 시골 그 화면 있다고 채널 틀어놓고 보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도심에 번잡하고 혼잡하고 도심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 우리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 시골 공기가 좋은 그런 곳에서 가서 힐링한다 그래서 이제 뭐 동남아 뭐 일주일 살기, 동남아 한 달 살기. 근데 요즘 동남아도 못 가요. 그러니까 요즘 붐이 된 게 뭐냐면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주일 살기도 있지만은 한 달 집을 좀 빌려갖고 제주도에서 생활하다가 또 올라오는 이런 분들이 많아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농 트랙터가 지금 트렌드가 가속돼 갖고 요즘 귀농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제 자신도 글로벌 지금 뭐 2년 동안 해는 못 갔지만은 아마 올해 2020에는 뭐든지 해갖고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심 생활을 저도 뭐 만약 도쿄, 서울, 상하이, 뭐 그전에 뭐 베이징, 북경, 그 다음에 또 아세안 시장에 있는 도심 쪽은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도심에 있냐 시골에 있냐 그 선택은 여러분 자유지만은 아마 저한테 그럴 거예요. 목사님 시골에 가서 뭐 일주일 뭐 한 달 살 수 있어요. 근데 제 자신은 한 달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업무도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도심에 있다가 시골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농가에 가면 저는 일주일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각자가 생활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헬스 플레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건강한 기쁨을 누린다는 뜻인데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다 잃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충분한 수면, 잠을 잘 때, 아마 잠잘 때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어느 분은 그거예요. 잠을 자는데 막 내일 거를 미리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잠을 못 잔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저도 뭐 이제 비즈니스하고 이제 많은 생각을 하는 일인데 전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저는 잠은 그냥 빨리 잡니다. 그냥 심플리즈 베스트. 그냥 딱 한 5분 생각하면 그냥 자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개인차지만은 결국은 건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키워드입니다. 건강관리, 즐겁게 살려는 경향이 높아진다.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죽으면 언제 태어나요? 2번, 3번. 예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에 좋은 음식, 또 좋은 환경, 주택, 공간, 힐링, 이 부분이 주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엑스틴 이즈백입니다. 지금 엑스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연령대별로 지금 분류한 게 있어요.
X세대 또는 Z세대, M세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X세대, 그러니까 1970년대생 그 이전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1965년에서 79년을 갖다가 이제 X세대를 하는데요. X세대의 부모가 Z세대, 1995년 이후에 2000년 이후 태어난 자식들하고 거치 마인드가 똑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대 전후의 저희 부모가 결국은 20대 그 젊은 세대하고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적, 문화적 모든 것이 이제 결국은 X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부족함이 없이 자란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주의도 성장하고 이걸 해봤고, 그 다음에 10대 자녀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아마 그 전에 이제 엄마하고 딸 아니면 아버지하고 했을 때 옷을 갖다 같이 입거나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해서 막 사진 찍은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트렌드가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바른 생활 루틴이라는 뜻인데요. 그럼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항상 보면은 고정된 시간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향후에 앞으로도 근로 시간이 단축됩니다. 또 오피스 아니라 재택 공간을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생활과 업무가 자유가 늘어납니다. 갑자기 뭐 워라밸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일할 때하고 놀 때. 근데 이제 이거는 개인이 이제 판단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개인 생활을 조정해야 되고 또 자기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자기 혼자 있다 보면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학원에 가서 공부하든 누군가의 어떤 뭐 자율보다는 구성력에 의해서 우리가 생활했지만은 앞으로 세상은 자기 자신이 자기 개발하고 가치를 올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개인 간의 이것이 앞으로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자, 8번째 키워드입니다. 실제감 테크입니다.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그러니까 실제 살아있는 라이브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메타는 가상을 실제와 가깝게 구현하는 세상인데요. 초월의 메타와 우주, 유니버스의 버스가 합성돼 갖고 현실 세계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갖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3차원적인 세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도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물론 20년 전에 나온 거지만 최근에 다시 재구성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주목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째입니다. 라이크 커머스입니다. 라이크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 하든 뭐 하면은 페이스북 하면 라이크 좋아하는 것이고요. 커머스는 이제 상업적으로 많은 방송이 나옵니다. 좋아해서 구매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튜버를 보면서 광고에 뜬 거를 구매한다든가 또는 소비자가 좋아하는 걸 누르면서 거기에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제조업이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구매하는 단계였는데요.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개인들의 컬러, 가치관,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구매의 선택폭, 경향, 트렌드가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상품도 자기가 직접 구매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노래를 하든지 자작곡을 레코딩을 한다든가 이런 세상이 앞으로의 변화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내러티브 자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라는 거는 강력한 시사를 의미해갖고 단순한 이야기보다 비전과 세계관을 담고 의미 있게 구조화된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하는 사람의 힘, 파워입니다. 이야기하는 힘.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 리텔링이라고 해서 사전에 얘기해서 모든 걸 좀 움직였는데요. 결국은 말하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돈과 권력이나 이런 것이 새로 창출돼서 움직이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브랜딩 마케팅 분야에서 내러티브의 어떤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잘 구축된 내러티브는 확고한 브랜드 구축과 마케팅에 강력하게 힘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갖다가 10가지 키워드를 한번 인용하면서 저의 내용도 한번 포함시켰으니까요. 여러분들 2022년 새로운 한 해 항상 우리가 이제 건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즐거움을 많이 갖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치 박사의 통통통 2022년도 변함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청자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